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락경제 송승현입니다. 최근 발표된 서울 부동산 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강남의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승하고 있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된 이후에 거래량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강남을 넘어서서 마용성까지도 이런 집값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궁금증들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 부동산 소비심리지수의 반등에 대한 그 배경과 강남 그리고 마용성의 투자의 분위기 또 투자에 대한 그 전략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부동산 심리지수가 반등을 했습니다. 2025년 1월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서울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10.4 그러니까 전월 대비했을 때 2.7%포인트가 상승했고요. 이런 배경을 보면은 강남에 대한 재건축,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에서 매수세가 회복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서 심리에 반영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지역 외로 기타 수도권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경기도는 100.2포인트에서 103.8%로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고요. 인천 역시도 98.4에서 104.1포인트로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95 미만이면 하락 국면, 그리고 95에서 115 미만이면 보합 국면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115가 넘어서게 된다라면은 상승 국면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서울은 보합 국면에 있죠. 110.4에 머무르고는 있지만 하락에서 상승 전환을 했다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 강남과 마용성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라는 의견들을 저한테 상담하시면서 많이들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강남과 마용성 이 지역들의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각각의 특징과 호재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남을 보시게 되면은요, 강남의 핵심 호재는 최근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됐다라는 겁니다.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이런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이 해제가 됐죠. 거기에 재건축들에 대한 그 활성화 또 거기에 기대감들이 있죠. 음마아파트와 압구정동이 대표적인 단지가 되는데요. 이런 기대감들이 강남에서는 핵심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도 교통과 업무에 대한 확장성 이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강남에는 GTX-C 개통 에 대한 그 소식 그리고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 대한 개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최근 시세 변화들도 많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대치동의 레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 84제곱미터를 보면 최근 거래된 가격이 4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전 대비했을 때 약 5억 원 가까운 그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걸 보면 가격의 폭발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도 기존 48억 2천만 원에서 현재 50억까지도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강남의 대치동, 반포 이런 지역들에서 가격의 상승들이 나타났고요. 역시 삼성동에 있는 아이파크 전용 면적 156제곱미터도 60억 8천만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기존 대비했을 때 가격에 대한 그 반등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단지의 흐름들을 보면은 강남권에는 대단지 위주의 그리고 학군 수요가 갖춘 곳들이 핵심 입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면은요, 재건축 단지에 투자를 할 때 장기적인 그 가치 상승에 대한 그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염두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가 되면서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매수세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의 어떤 변화를 살펴보시더라도 향후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될 수 있는 그런 단지들도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잘 참고를 하셔야 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남권에 있는 그 학군하고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남의 가격이 급격하게 인하가 된다면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어떤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이미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들은 있지만 가격을 얼마에 잡느냐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좀 실현되는 그런 금액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그 기대에 대한 목표 가격을 보시고 지금 매수하는 가격들 그리고 내가 기간을 얼마 정도 설정할지 이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거래 비용이라든지 운영하시면서의 그 세금 문제 그리고 예를 들면 한 10억을 벌었다고 해도 1년에 10억과 10년에 10억은 연간으로 계산하면 전혀 다른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격들을 염두를 하시고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변수도 있죠. 뭐 보유세라든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재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변수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를 항상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을 모니터하고 대응을 하고 이 그 재건축의 절차와 기간 안에서 매수 시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제가 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규제가 될지에 대한 그 판단도 시장 동향을 잘 파악을 하시면은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포인트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용성 지역도 한번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마용성이라는 지역은 강남의 대체 투자지로 한때 부상을 했고, 또 이런 강남의 열기가 마용성까지도 계속 변화가 있잖아요. 가격 흐름의 변화. 그러면은 이런 그 변화의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들의 어떤 그 시장 요건이 있는지, 그리고 가격의 동향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겠죠. 자, 마용성에 있는 핵심 그 호재를 보면 역시 용산 지역에 있는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이 있죠. 그 외에도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뭐 GTX-B, 그리고 신분당선, 이런 그 교통과 정비사업 이슈, 그리고 업무 지역의 확대, 고용, 뭐 이런 부분들도 이 용산을 보실 때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용산이라는 곳이 뭐 한강변하고 상당히 인접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서울의 중심권에 있다라는 것도 입지적인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성동구를 보시면은 왕십리라든지 성수동 일대에 대한 그 재개발 활성화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왕십리의 텐즈힐을 비롯해서 트리마제라든지 갤러리아 폴의 고급 주거지로 변화하는 그 지역,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와 서울에서 선호도가 높은 그 강남과의 인접성이 좋은 성수동도 입지적인 그 요건이 매우 준수하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매수세가 큰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들도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굉장히 중요한 호재와 앞으로의 뭐 투자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포라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뭐 상암동에 있는 앞으로의 개발들 있죠. 뭐 풍부한 개발을 비롯해서 성산시형의 그 재건축 추진 단지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주택시장의 기대감들이 큰 그런 그 단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의 주요 단지의 시세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용산에 위치한 한남더일, 뭐 굉장히 준수하고 가장 뭐 고급 그 주택 중에 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곳의 전용 면적 241제곱미터는 기존에 100억에서 지금 109억까지도 가격이 실제 거래가 나타났네요. 거기에 그 성동구에 위치한 텐즈힐 84제곱미터를 보면은 15억 1천만 원에서 17억 3천만 원으로 거래가 됐고요. 또 마포구에 위치한 대표 단지죠.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20억 2천에서 약간 가격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19억 5천만 원으로 최근 거래가 됐네요. 자, 그렇다면 이 지역들의 투자 포인트들을 짚어보면서 전략들을 한번 세워봐야겠죠. 용산에는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은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핵심 지역은 국제업무지구를 필두로 한 그 지역들 주변에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게 좋겠죠. 그곳이 앞으로 향후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주택들 또는 상업 시설들 또는 어떤 뭐 소규모 개발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전략들을 잘 세우면은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고급 주택도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뭐 용산공원이라든지 이런 녹지와 한강을 다 누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로서, 특히 고급 주거지로서의 명색은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동구는 역시나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그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수동을 비롯해서 왕십리 일대 이 지역들의 재개발 상품들을 매입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수익을 좀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파트 대비했을 때도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강남 대비했을 때 가성비 투자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수익을 실현한 이후에 강남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포는 공덕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과 업무 인프라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핵심 지역은 공덕입니다. 공덕과 같이 있는 뭐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서 개발 진행 중인 또는 개발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공덕에 있는 라체스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향후에 입주 시기까지 관찰해 볼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소규모 구역들을 비롯해서 어떤 재개발이 그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들도 잘 관찰하시면은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지역들의 뭐 한계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강남의 대체 주거지이기 때문에 어떤 그 개발 속도가 더디게 된다라면은 단기 상승에서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그 압박,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용산에는 얼마나
그 금액을 투자의 금액을 줄여 나가냐가 핵심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개발 속도가 더디게 되고 가격 상승에 대한 그 제한폭이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또 저점 매수에 시점 선택을 잘하느냐가 이 마포와 성동구의 그 핵심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의 집값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의 요인들도 한번 짚어보시면서 그 투자 전략들을 세워야 되겠죠. 자, 상승 요인을 보시게 된다면은 역시나 강남의 그 재건축, 그다음에 마용성에 대한 그 개발 호재는 중심권이기 때문에 호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로 인해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 그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격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된 곳, 그리고 마용성 지역의 그 거래, 그다음에 전세 가격에 대한 어떤 뭐 받치고 있는 가격선들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시면은 전세 금액들이 회복되고 이 갭 투자를 필두로 해서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락 요인도 여러분들이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7월부터 DSR 3단계가 시행이 되죠. 그러면은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 염두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늘어지게 된다면 그 기간만큼 굉장히 시장의 반등 가능성들이 축소가 되고 늦어질 수 있다는 것들, 그러면 결국은 투자를 했을 때 실현하는 기간도 좀 상당히 좀 지연될 수 있다. 그리고 정확한 나의 그 투자 시점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시고 또 리스크 요인으로 인지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부에 대한 추가 규제에 대한 가능성들도 있겠죠. 뭐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계속 그 시장 경제를 추구한다라고 해도 일정 부분들은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규제에 대한 대응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응점까지도 이 대응을 하고 몇몇 그 규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과 내가 투자한 그 상품과 그다음 규제에 대한 그 정책이 얼마나 그 피해갈 수 있고 대응이 가능한지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강남과 마용성 중심까지도 가격이 번지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대출 규제라든지 금리 정책에 따라서 상승에 대한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 타이밍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실수요자라면은 지금 신중하게 매수를 고려를 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입지라든지 학군,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를 고려를 해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그리고 신축 단지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라고 판단이 되신다면은 강남은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단지라고 하면은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용성 같은 경우는 성수나 용산, 그리고 마포 이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진행될 지역에 선점 투자를 하시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뭐 마용성이라고 해가지고 강남 대비 저렴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첫 투자를 한다든지 투자를 여러 번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 진입 장벽이 높거든요. 그래서 첫 진입 장벽을 최대한 낮춰서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을 고려를 해서 대출에 대한 그 전략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실거주 목적이라면은 입지를 바탕으로 한 매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투자에 대한 목적이라면은 재건축은 장기 투자, 마용성 지역은 개발 진행 지역에서 선점 투자를 고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남과 마용성 지역별로 세부적인 전략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강남의 경우에는 거래 활성화를 기대를 해보셔야 되겠죠. 재건축과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영향으로 인해서 거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단지, 그러니까 대단지의 아파트들을 선택을 하는 게 투자에 대해서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재건축 단지라고 하면은 장기 투자를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산 지역은 국제업무지구의 그 개발 본격화되면 집값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업무지구 주변에 주택이나 상업시설들 그리고 다양한 부동산 상품들을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동구나 마포구는 성수동 그리고 왕십리, 상암십리 이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마포 같은 경우는
공덕의 업무지구 중심의 주택들을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의 부동산 시장의 소비 심리 지수가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반등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주요 지역들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전략들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그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뭐 내용들이 어떠셨나요? 뭐 내용들이 좋았다라고 판단되시면은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다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역이 마음에 드는데 뭐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 또는 자금은 여유가 있는데 투자 수익을 좀 빠르게 실현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자금적인 부분들이 너무 소액이어서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부동산 상담하면은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만큼 뭐 본인의 자산 여력과 투자 여력에 맞춰가지고 신중한 선택들을 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그 위기감을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말 그 전문가들의 조언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언과 투자를 뭐 함께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도시화 경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 경제.